카메라 속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양손에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는 카메라를 바라봤다. 그 얼굴은 분명히 내 얼굴이었다. 하지만 표정이 이상했다. 입은 웃고 있는데 눈이 전혀 웃질 않았다. 지금부터 공포 라디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누군가 내 일기를 쓰고 있다. 나는 평상시에 일기를 쓰는 편이다. 디지털을 싫어해서 낡은 가죽 커버가 덮인 까만 노트에 직접 펜으로 쓰는 방식을 선호한다. 책상 서랍에 넣어두고 매일 자기 전 한 페이지씩. 그런데 일주일 전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다. 내가 쓰지 않은 문장들이 일기장에 적혀 있었다. 오늘은 문 앞에 누가 서 있다. 냄새가 난다. 오래된 땀 냄새와 젖은 나무 냄새. 문 손잡이를 조금만 더 돌렸다면 문이 열렸을 텐데. 처음에는 그냥 내가 쓴 줄 알았다. 그날 피곤했으니까 무의식적으로 썼나 보다 했다. 하지만 필체가 나와는 달랐다. 내가 쓰는 미음자와는 각도가 달랐고 문장이 너무 밖에서 본 느낌이었다. 그래서 나는 다음날 일기장 마지막 장에 이렇게 써놨다. 이 글을 쓰는 사람이 누구든 내가 널 보고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일기장을 잠그고 자물쇠로 책상을 잠궜다. 하지만 다음날 일기장 맨 앞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그럼 네가 본 건 누구야?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나는 무언가에 홀린 듯 집안을 둘러보았고 이틀 전 찍었던 폰 사진들을 다시 열어봤다. 그중 하나, 방에서 찍은 거울 셀카에 내 뒤편으로는 희미한 팔 하나가 내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다. 문제는 내가 사진을 찍을 때 현관문은 잠겨 있었고 아무도 집 안에 있지 않았다는 거다. 그리고 지금도 내 일기장엔 누군가 계속해서 글을 써놓고 있다. 오늘은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번 주 토요일 문 열지 마. 문제가 있다면 나는 그날 택배를 받아야 된다는 거다. 제목, 창문에 찍힌 얼굴. 내 방 창문은 작은 골목을 마주보고 있다. 그 골목은 사람 왕래가 드물어서 커튼을 잘 치지 않고 산다. 밤에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와 오히려 은은한 조명이 되어주곤 한다. 하지만 그날 이후 나는 절대 커튼을 열지 않는다. 그 날은 금요일 밤이었다. 새벽 1시쯤 책상에 앉아 일을 하다가 문득 창밖을 봤다. 골목은 여느 때처럼 조용했고 가로등은 깜빡거렸다. 그런데 창문에 흔적이 보였다. 희미하게 마치 누군가 얼굴을 대고 입김을 불어 만든 듯한 정확하게 사람 얼굴 형태였다. 이마, 콧대, 입술 모든 게 너무 또렷했다. 순간 소름이 돋았다. 여긴 꼭대기층인데 누가 이렇게 창문에 얼굴을 들이댈 수 있단 말인가? 밖은 발 디딜 공간조차 없다. 나는 천천히 뒷걸음질치며 휴대폰을 꺼내들었다. 사진을 찍으려고 카메라를 켜는데 화면에 입술이 벌어지는 듯한 모습이 보였다. 천천히 느리게 마치 내 이름을 발음하는 것처럼. 놀라서 창문 쪽을 봤지만 얼룩만이 있었다. 다시 폰화면을 바라보니 이제 얼굴이 웃고 있었다. 그리고 눈을 깜빡거렸다. 나는 급하게 불을 끄고 커튼을 쳤다. 아침이 되어 커튼을 열어보니 얼굴 모양은 사라져 있었다. 하지만 창틀 모서리에 머리카락 한 올이 붙어 있었다. 이상한 건 그 머리카락이 내 것과 같았다는 거다.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새로 생긴 방. 나는 원룸에 살고 있다. 구조는 단순한 편이다. 현관, 주방, 그리고 방 하나. 하지만 이 집에 이사 온 지 6개월쯤 되었을 때 방 쪽에서 낯선 문 하나를 발견했다. 평소엔 없었던 문이 부엌과 방 사이 벽에 생겨 있었다. 하얗게 페인트 칠이 벗겨진 오래된 나무문. 손잡이는 차가웠고 문틈 사이로 서늘한 공기가 흘러나왔다. 처음엔 그냥 착각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이 집 구조를 잘못 기억했나 보다 라고. 하지만 6개월 동안 수십 번은 넘게 봤던 부엌이다. 그런데 문이 생긴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나는 호기심을 못 참고 문을 열어보았다. 안에는 어둡고 좁은 공간이 있었다. 벽돌과 콘크리트가 반쯤 드러난 지하 같은 구조. 구석에는 낡은 철제 침대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순간 문이 철컥 잠겼다. 뒤돌아보니 부엌은 사라지고 사방이 콘크리트 벽뿐이었다. 그리고 그 침대 위에 내가 자는 모습이 놓여 있었다. 숨 쉬고 있는 나의 모습. 지금 이 자리에서 내 눈앞에. 나는 뒤도 안 돌아보고 문 손잡이를 다시 돌렸다. 다행히 이번엔 제대로 열렸다. 다시 부엌으로 돌아오자 잘못 본 것처럼 문은 사라져 있었다. 그 후로 가끔 그쪽에서 철커덕 철커덕 문 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린다. 그때마다 나는 그쪽으로 가질 않는다. 또 그 문이 열릴까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현관 카메라에 찍힌 나. 우리 집 현관은 작은 CCTV가 달려있다. 모바일 앱으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서 택배 기사나 배달원이 오면 알람이 뜨도록 설정이 되어 있었다. 어느 날 밤 앱에 갑자기 긴급 알람이 떴다. 현관 앞 움직임 감지. 영상을 확인해보니 내가 서 있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나와 똑같은 사람이 서 있었다. 카메라 속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양손에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는 카메라를 바라봤다. 그 얼굴은 분명히 내 얼굴이었다. 하지만 표정이 이상했다. 입은 웃고 있는데 눈이 전혀 웃질 않았다. 그리고 밖에 있던 나는 손에 들고 있던 봉지에서 축축하게 젖은 걸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 순간 CCTV 화면이 새까맣게 변했다. 화면을 다시 켜보니 밖엔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집 안에 있었으니까 당연히 밖을 나간 적이 없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고 CCTV 원본을 경찰에게 제출했다. 며칠 뒤 경찰에게 전화가 왔다. 영상 속에 인물은 없는데요. 그들은 분명히 말했다. 내가 제출한 영상에는 현관 앞에 아무것도 없었다고. 그저 문 앞에 물기가 가득한 발자국 2개만이 찍혀 있었다. 지금도 그 발자국은 사라지질 않았다. 마치 계속해서 안으로 스며들고 있는 것처럼.